네, 간밤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 부담 속에서 좀 많이 빠지면서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파란 물결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철강, 화학, 자동차 할 것 없이 다 좀 밀리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움직임이 뚜렷한 쪽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오늘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서 크래프톤 상승불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한국전력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주항공 국방 섹터가 어제도 강했었는데 일부 종목도 오늘도 상승불을 좀 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징주 좀 뽑아봤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쪽에 합병 신주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기대감 속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12만 7,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틀째 올라가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한 6%, 7%대 네.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시장이 좀 빠르게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도 보게 되면 미국은 뚜렷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바이오테크 관련된 종목들과 ETF 섹터들은 강했었죠. 그만큼 모더나를 필두로 해서 강했던 모습들이 국내에서도 약간 좀 어떻게 연결시킬까라고 했더니 오늘 그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 시장보다 강하고요. 그중에서 하나의 주역이라고 하는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더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으로 봤었을 때 일단 셀트리온이 합병이 헬스케어랑 합병이 돼서 네. 12일 날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음 단계는 셀트리온 제약도 마지막 합병 단계 들어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즉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수직 계열화 그래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마지막 퍼즐에 대해서 기대감이 앉다 보니까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여기서 또 플레이를 해서 얼만큼 더 강하게 가져가기에는 아직도 고민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보다는 제약이 좀 더 강할 겁니다만 네. 여기서 여기서 그를 안고 신규로 매매하기는 조금 단기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난번 하락했던 역순을 보게 되면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도 여기서 이제 그냥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또 조정받았다가 또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아직 그냥 여기서 신규 매수해서 추가로 더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일단은 갈 길을 가겠지만 네.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만 원까지 상단을 좀 열어주시면서 갈 길은 계속해서 가겠지만 사실 지금 자리가 워낙에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부담스럽다라는 측면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통합 셀트리온의 출범까지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 하나 가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 지난주에 저희 시간에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 종목은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 가까이 좀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지금 잠깐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7% 기록하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전략 여기서 뭐 좀 더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무거운 종목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패턴에 맞는 종목들이고 네. 거기다가 또 제약바이오 강할 때 실적 흐름들만 가지고도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주가가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고점대 영역을 안착하려고 시도하는 자리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살짝 쉬어가도 한 10만 원대 초반대 전후에서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소화되고 다음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레벨업은 시도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나오는 기업들 특히 SK 바이오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올해에 대한 실적 얘기들 좀 더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목표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2만 원대 이상은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은 조금 더 조정 어떻게 잘 맞추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까지 일단은 좀 홀딩하면서 조정을 또 염두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6호 수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요. 여행 성수기, 뭐 연말 연초 그리고 2월에 이제 설 연휴 우리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한창 여행 많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또 유커들이 많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됩니다. 그 부분 짚어볼게요. 네, 6커보다 쌍커. 네, 네. 좀 그러니까 개별 여행 계획. 저 있는 얘기입니다. 저 네. 중국어 좀 합니다. 네. 예, 네. 그런 쪽에서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텍스 프리다 보니까 네. 이제 세금 국내 아시아 최초로 세금 환급 사업을 대행하는 쪽의 사업자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일단 또 생각보다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됐는데 중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별로 안 온다라는 쪽에서 한번 좀 위축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인 변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들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여행 성수기는 이제 도래할 거고요. 네. 겨울에 누가 옵니까? 이제 약간 봄, 초 되면서 구정 네, 나오기 설 시작하면서 연도고? 이게 설, 네. 중국도 설이라고 쓰죠? 춘절이라고. 춘절. 네. 그런 것도 모르네요. 네. 춘절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봤을 때는 아마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 이어가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번에 연말 때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각 타종 갈 때. 네, 10만 명 정도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죠? 오. 네, 그거 보고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많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쪽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이 1,100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로 보게 되면은 2019년도 가장 높았을 때가 1,750만 명대 이를 계속 회복해 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가 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전은 계속 또 높아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면세 관련된 쪽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후 면세점 환급을 최소 기준이 건당 3만 원에서 15,000원으로 내려갔고요. 그러면은 15,000원대 이상만 사게 되면 세금 환급 기준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즉시 환급 한도가 1회가 거래가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인당 쇼핑 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일평균 매출이 이렇게 되면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10에서 40%까지 늘을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게 아닐까 네. 싶은데 시장은 요즘 바이오랑 반도체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뚜렷한 수혜입니다. 네, 이런 쪽도 네. 올해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늦게라도 주가에 대한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 올해도 좀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쪽으로 확장되는 분위기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파리올림픽에 사람들 많이 오겠죠? 네. 근데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프랑스 자회사가 수혜를 톡톡히 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가 태국도 동남아의 여행 국가의 한 축이죠. 네. 이쪽에 라이선스 취득하려고 하게 되면 취득했다. 그러면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하게 되면 올해 기대 요인들도 많다라고 봤을 때 본격적인 여행 시즌 돌아오게 되면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실적의 개선 속도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저도 좀 여행을 많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면세점을 가면 면세가가 더 막 비싸서 부담돼서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부 정책들 개편이 되는 거 보니까 면세 품목도 확대가 되고 있고 환급의 한도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기업에게 있어서 이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파리 올림픽이라던가
태국, 동남아 쪽 이슈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5,000원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도 뭐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이게 사실 크게 막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잡으면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정부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고 레벨업이 살살살 시작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 뭐 여행 본격적인 성수기도 아닌데 네. 라는 쪽인데 근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항상 관심 갖게 되면 늦잖아요. 네. 그 전에 미리미리 실적 가능하게 변수가 바뀌어 있으면 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 하락했던 자리까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하락했던 10월 달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관광객 안 와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흐름들은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가격대 약 한 6,500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50원 정도를 바라보면서 단기적인 탄력들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탄력 보이는 구간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가는 4,55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동원 F&B예요. 부활을 꿈꾸는 참치 명가. 제가 어제 참치를 먹었는데 네. 김치볶음밥에 참치 넣었거든요. 어떻게 네. 아시고 또 동원 F&B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완화. 이런 데 따라서 아무래도 뭐 참치나 식품 쪽은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음식료 쪽도 오늘 포인트가 네. 지금 시장에서 주요한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거 아니고 굵직한 섹터가 아니라 반도체 숨은 아니어도 좀 네, 순환 들어왔을 때 네. 바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동원 F&B를 가져왔던 이 흐름은 오늘 또 미국 시장 동향 보면서 느낀 건데 오늘 보니까 곡물가가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저희가 CPI 보면서 이제 물가 언제 내려가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점 이제 내려가는 시그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이런 음식료 업체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것도 올해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동원 F&B는 F&B다 보니까 네.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푸드 앤 베버리지. 와, 예, 영어도 잘하시네요, 우리 앵커님은. 네, 그래서 음식료 업체 그대로 네. 나와 있죠, 네, 예. 그래서 어제 드셨다고 하는 참치 네. 이게 매출의 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또 김까지 싸 먹으셨으면 또 양반김 있죠, 여기. 네. 딱 좋았을 것 같고 다 드시고 우유 마시면은 덴마크 우유 네,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김치볶음밥에 들어갔던 햄은 리챔. 네. 다 들어가네요. 네, 동원 F&B. 네. 이거 합치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85% 됩니다. 뭐 요리 프로그램 같은데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양돈 사료 쪽이 동원팜스라고 해서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품 가격들은 벌써 한 두어 차례 강하게 올려놓고 그러면 그에 따른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은 올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뭐 몇 차례 이어지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게 확인되는데 주가만 안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확인될 수 있겠다. 원래 인기가 없는 종목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것도 한번 변화가 또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네. 탄력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숨어 있지만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동원 F&B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참치 어가의 하락입니다. 최근에 이게 또 2년 동안 많이 올랐었던 게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2주 동안 연평균 18% 올랐습니다. 참치 어가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참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치를 잡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똑같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뭐 유가 올라가고 들어가는 인건비 올라가고 하게 되면 참치 어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하락세가 전환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번에 참치 가격 떨어지다 보니까 통조림 캔 다시 가격 내릴게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보니까 참치 캔 하나에 규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1,000원 초반대인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뭐 1,700원, 1,800원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작은 겁니다. 네. 큰 거는 또 다르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어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수혜들은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원 F&B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면서 다뤄봤는데 밸류에이션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네, 쭉 보다 보니까 놀란 거는 실적 크게 변화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됐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ER, PBR 밴드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오히려 밴드 하단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바닥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밸류는 완전히 지금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싸게 돼 있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게다가 올해 실적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네. 올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750억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또 원가 흐름들이 더 개선되기 시작해서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1,700억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생각했을 때 시총이 지금 기준으로 6천억대입니다. 그러면 너무 싼 거죠. 네. 네. 한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배, 4배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거 잘 갖고 있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는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긴 시각 쪽에서 싼 거 좀 저희 가치 투자하는 거 네. 있죠. 네. 이 투자 말고요. 가치 네. 투자. 예. 네. 그런 것 쪽에서 봤었을 때 한번 갖고 기다려봐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모멘텀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가치 투자 측면에서 길게 보면서 같이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랬을 때 일단 저평가가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월봉상의 지난 고점대가 약 한 48,000원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는 꾸준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 맞춰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